결합의 극성 보자. 결합의 극성 보자. 결합의 극성 봐봐. 자, 결합의 극성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전기음 정도를 알아야 돼. 전기음 정도가 뭔지 알아야 돼. 보자. 전기음 정도가 뭔지 보자. 전기음 정도는 뭐야? 공유 결합 시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상대적 세기로 나타낸 거야. 이해됐어? 아, 전기음 정도란 거 뭐라고?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인 세기로 나타낸 거야. 어? 그럼 보자. 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인 세기로 나타낸 거야. 그래가지고 봐봐. 자, 전기음 성도는 공유 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 세기로 비교하여 정한 값이야. 상대적인 세기니까 상대적임으로 뭐가 없어? 단위가 없어. 어? 단위가 없어.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지. 그 기준이 뭐다? 전기음 성도의 기준이 누구다? 기준은 누가 정했다?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정했어. 근데 기준이 누구야? 플로린이야. 플로린이 4.0으로 제일 크다. 응? 이해됐어? 자, 봐라. 미국의 전기음 성도는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한 값으로 전기음 성도의 기준은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소인 플로린은 전기음 성도 4.0으로 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의 전기음 성도를 정하였다. 가지고 자, 이때 전기음 성도의 크기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지. 야, 어떻게 해야 되면 클까? 자,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야, 크기가 작을수록 어떻다? 원자에로부터 가까워지니까 야, 전자쌍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은 뭐야? 플러스가 끌어당기겠지. 그러니까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즉 원자 반지름이 적을수록 세겠지. 원자에게 전하량이 그대로일 때 변하지 않을 때 원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겠지. 그리고 야, 당연히 원자에게 전하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플러스가 크면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겠지. 클수록 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봐라. 전기음 성도도 주기성이 있어. 주기율표에서 딱 외워놔요. 봐봐. 전기음 성도의 주기성은 자, 첫 번째
같은 주기. 그러면 선생님이 이 주기성 따질 때는 뭐 따진다 했어요, 제가? 전자값질수. 어? 전자값질수 같지? 뭐 따져? 유효액정. 다 잊어먹었어? 그 다음에 유효액정은 같지?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 따져야지. 어? 이해되니? 그러면 보자. 같은 주기면 뭐가 같니? 뭐가 같아? 지금 껍질수가 있잖아. 그러면 유효액자라 따져야 되지. 유효액자라는 특이하다 그랬지. 하나는 뭐 같은 주기에서 증가하면 쪽에서는 감소해야 되지. 근데 얘는 특이하게 둘 다 증가한다 그랬지. 아까 유효액자나 증가하지. 그럼 유효액자나 플러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은 세지겠지. 전기 음성도 세진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 같은 쪽이 같은 쪽이면 어떻게 된다? 같은 쪽이면 어떻게 돼? 자, 원자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이제 뭐 따져야 돼? 전자껍질수 따져야 되지. 껍질수가 증가해. 그러면 원자에게로부터 멀어지지. 그러면 야, 인력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 전기음 정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현해 볼게, 선생님이. 야, 주기율표에서 수소, 리튬, 리베, BC는 코도, 노, 푸, 네. 그리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나트륨, 마그네슘도 있어. 응? 여기까지만 하면 돼. 야, 얘가 얼마야? 기준이지. 플로린이 4.0이야. 어? 옆으로 갈수록 0.5씩 줄어. 3.0, 2.0, 2.0, 1.0, 1.0, 2.1. 그 다음 얘는 3.0, 2.8. 얘 0.9. 얘 0.9, 1.2. 얘도 주기율표에서 주기성 왼쪽 아래로 내려오지. 전기음성도 잘하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전기음성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은 얘하고 반대야.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기음성도는 같아.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응? 자, 봐라. 그러면 봐라.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에서 봐라. 원자번호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적으로 커진다. 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서 원자핵과 공유전자쌍 사이에 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쪽에서는 봐봐.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져. 왜? 원자핵과 공유전자 사이에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럼 봐라. 예를 들어서 같은 느낌이라고 해. 같은 느낌. 플로린하고 플로린이라고 해. 야, 이거는 원자과 전자수로 전자점식이라고 해. 이걸 원소를 표현할 때 원자과 전자수만 표현하는 걸 뭐라 그래? 전자점식이라고 해. 응? 봐봐. 그러면 8개. 8개지.
공유전자상 한 쌍이죠. 근데 이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 어? 똑같이 있어. 근데 염화수소야. 이거야. 둘 8이지. 그럼 여기서는 자 전자가 치우쳐 안 치우쳐? 공유전자선 치우쳐. 왜? 얘는 2.1이고 2.1이고 전기음성 얘가 3.1이잖아. 그러면 치우쳐. 아까 누구 쪽으로 설린다? 염소 쪽으로 설린다. 서로 같은 종류면 전기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안 치우쳐. 근데 서로 다른 원소지.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치우치게 돼 있어. 왜? 전기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올라와 195페이지에. 그러면 보자. 주기와 족에 따른 전기음성도야. 야, 2주기하고 3주기 중에서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2주기가. 왜? 껍질수가 적으니까 원자에게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게 작용해. 그리고 같은 주기일 때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유효액자가 커지면서 야 플러스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원자 반전이 줄어. 원자에게 유효액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그래서 2주기와 3주기의 원소의 전기음성도에서는 2주기의 원소들은 3주기의 원소의 같은 족 원소들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어떻다? 커진다. 그리고 1족과 17족의 전기음성도 보자. 17족 원소들은 1족 원소들보다 어떻다? 전기음성도가 크다. 같은 족 원소들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성도는 작아진다. 왜? 껍질수가 커지니까 원자력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전기음성도는 작아진다. 그리고 이제 보자. 두 번째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야. 응?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인데 첫 번째 결합의 극성은 크게 뭐로 다른다?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뭘로 나온다? 봐봐. 결합의 극성은 자,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자, 무극성 공유결합 있어. 얘들은 같은 것끼리 결합. 전기음성도 차가 뭐야? 0이야. 0이야. 같은 것끼리 결합한 거. 뭐 있어? H2, O2, N2가. 응? 이해됐지? 근데 극성 공유결합 있어. 다른 것끼리 결합. 그러면 무조건 전기음성도 차가 생기겠지. 0이 아니야. 전기음성도. 갖고 어느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뭐 H2O, CO2, NH3, 뭐 HCl 등등등.
이해되니? 근데 이 극성 공유결합 에서도 또 뒤에 나오는데 얘는 무극성 분자야. 얘는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야. 봐봐. 우선 보자. 보자. 결합의 극성은 크게 무극성 공유결합과 뭘로 나눈다? 극성 공유결합으로 나눈다. 응? 그럼 보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서 두 원자의 전기음 속도가 같아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따라서 부분적인 전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뭐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가 결합해서 수소 분자가 되지. 공유전자쌍이 두 원자 주위에 균일하게 존재하므로 수소는 부분적인 전하를 안 띈다. 갖고 뭐 있어? 이원자 분자 H2, N2, O2, Cl2 등이 있고 극성 공유결합은 뭐야?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서 두 원자의 전기음 성도 차이에서 공유전자쌍이 어느 한 원자로 치우친다. 부분적인 전하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전에 말한 이거. 그냥 예를 들면 수소는 이거잖아. 쓰면 전자점식으로 쓰면 얘들은 2.1, 2.1이니까 전기음 성도 차가 0이야.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것도 그러면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왔냐? 뭐 HCl, HF라고 그러자. 아까 지금 안 했으니까 이거잖아. 그러면 누가 더 커? 2.1이고 4.0이 전기음 성도 차가 얼마니? 1.5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 플로린 쪽. 그러면서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네. 아우 아팠어. 아까 뭐 있어? 다른 원자들이 결합한 거 HCl, H2O, CH4, CO2, NH3가 있다. 그리고 옆에 봐라. 자, 극성은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듯이 플러스를 띠는 극과 마이너스를 띠는 극이 나뉘어서 나뉘는 현상을 성질을 뭐라 한다? 극성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각 원자들은 부분적으로 전하를 띈다. 중성에서 원자과 전자 한 개를 이루면 플러스 1의 전하량을, 원자과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띈다.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쌍이 치우쳐서 전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한다. 그래갖고 그리스어로 델타로 표시하고 델타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이다. 그러면 전기음성도차와 결합의 극성보다 자,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한 끗 차이야. 봐봐.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 자, 선생님 말했지. 자,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뭐라 했어? 전기음성도 차가 0인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것끼리 결합하지. 전기음성도 차가 0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전기음성도 차가 원래는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가 치우친다. 근데 아예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를 빼앗겨버려. 전기음성도 차가 1.7 이상이면 아예 전자를 빼앗겨버려. 치우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온결합. 오케이. 이거야 이거. 전기음성도 차이에서 얘가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도 다 알 수 있어. 자, 0이야. 뭐요?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전기음성도 차가 있어. 응? 있어.
뭐 HCl 그럼 얼마야? 0.9지. 0.9란 말이야. 얘는 뭐야? 서로 다른 것 얘기해갖고 전기음성도차가 있으면 극성 고온결합. 여기까지는 고온결합이 있을게. 근데 얼마야? 1.7 이상이야. 기준이나 1.7이 기준. 자, NaCl 뭐야? 야, A 1.0, 아니 0.9, A 3.0이야. 네, 봐봐. 얼마니? 2.1. 얘는 전자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예 뺏겨버려. 맞고 뭐로 되어버린다? 이온결합.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공유성도 갖고 있고 이온성도 갖고 있어. 갖고 이온성이 공유성이 0.5 이상이지. 공유결합. 이온성이 1 기준으로 0.5 이상이지. 이온성이 이온결합. 그러니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뭐야? 공유성도 갖고 있고 이온성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전기음성도차가 0이면 같은 것끼리 결합하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전기음성도차가 0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이 전기음성도차가 1.7 이상이면 뭐다? 전자 아예 빼앗겨버리거든. 그래갖고 이온결합이 된다. 근데 HF이지. HF는 봐라. 이게 뭐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 뭐 얼마니? 전기음성도차가 2.1에 4.0이지. 전기음성도차가 1.9네? 선생님! 1.7 넘었잖아요. 그럼 이온결합이에요? 아니야. 얘 뭐다? 대외로 공유결합. 대외가 있어. 대외가 있다. 써놔라니? 이해됐지? 완벽하게. 아이스크림 줄까? 안 줘도 돼? 영업 2층이냐? 너 10층? 8층이요. 8층? 야, 요새 홈플러스 선전하던데 수박도 가격이 나오고 뭐또 싸게 판다고 막 그러던데? 들어가요. 한번 가볼까? 지금이요? 지금 말고 미친놈아. 넌 지금 가고 싶지? 저쪽으로. 미친놈아. 근데 너무 머나먼 길이야. 여기 이 햇볕을 뚫고 들어가야 돼. 뚫고 가야 돼. 그래갖고 여기도 못 건너서 저 지하로 내려가요. 제가 건너편 갈 때. 아, 지하? 네, 그 지하철로 그냥 아래 내려가서 나오면 지하철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서 난 지하철 밑에 안 내려가 봤어. 그냥 내려가서 쭉 직진하고 저기하고 올라가는 게 연결된 길이 있어? 네. 홈플러스하고? 근데 여기서 내려가서 앞으로 쭉 직진하면 바로 오른쪽으로 나오죠. 그렇지. 그게 현명한 길이지. 넘겨. 그래서 봐라. 전기 음성도 차이야 화학결합도 결정할 수 있지. 네. 선생님 말했지.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뭐냐? 전기 음성도차가 0이면서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것끼리 결합해서 전기 음성도차가 0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 근데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은 한 끗 차이가 있지. 갖고 모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공유성과 이온성을 다 포함해. 갖고 이 전자가 전기음성도차가 클수록 전자가 치우침이 커. 근데 전기음성도차가 1.7 이상이면 아예 전자를 뺏겨버려. 그러면서 무슨 결합이 된다? 이온결합이 된다. 갖고 NaCl은 0.9하고 4.0이니까 전기음성도차가 2.1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예 전자를 뺏겨갖고 이온결합이 된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결합의 이온성하고 공유성 있지. 그 그래프 잘 봐봐.
모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이온성도 있고 공유성도 있어. 근데 이온성과 공유성이 1을 기준으로 이온성이 0.5 이상이면 이온결합이 되고 공유성이 0.5 이상이면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자, 봐라. 자, HI, HCl, IBR, HBR은 이온성이 50% 미만이고 공유성이 50% 이상이지.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근데 HF는 LH 여기 있잖아. HF는 원래 2.2라고 4,000명이니까 전기음성 도차가 1.5야. 근데 이온결합이 아니라 뭐다? 공유결합인 거야. 봐봐. 이온성이 50%가 안 되지. 공유성이 50% 이상이야. 그러니까 HF는 이온결합이 아니라 뭐다? 공유결합인 거야. 그리고 LII, LICL, LIBR, KI, KBR, KCl, NaCl, LIF, KF 등은 이온성이 50% 이상이니까 뭐다?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모든 물질은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을 갖는데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클수록 결합의 이온성이 커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뭐가 된다?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쌍극자가 나온다. 쌍극자는 뭐야? 이렇게 결합의 극성에 따라 전자의 치우침이 있어. 갖고 전자를 잃은 쪽은 플러스가 됐고 전자를 얻은 쪽은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지. 이걸 뭐라 그래요? 쌍극자라고 해. 자, 쌍극자라는 거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야.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잡아라. 쌍극자는 한 분자 내에 극성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두 개가 존재한다. 자, 하나의 분자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전하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일정 거리 R만큼 떨어져서 부분적으로 전하를 나타내는 것. 한 분자 내에 전자쌍이 치우침으로써 한쪽은 전자를 잃은 놈은 플러스를 띄고 전자를 얻은 놈은 마이너스를 띄어 부분적으로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이게 뭐라 그래?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둘 다 있다 해서 쌍극자라고 그래.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겠지. 이 힘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 쌍극자 모멘트는 뮤는 뭐에 비례한다? 전하량과 거리의 곱수에 비례.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잡아라.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극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결합하는 두 원자 사이의 전하량과 거리의 곱세 거리를 갖다가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다. 뮤는 Q 곱하기 R이야. 응? 그리고 당연히 무극성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뭐야? 0이야.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대체적으로 결합의 극성은 크다. 응? 이해됐지? 갖고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할 때 뭐 HCl이지. 응? 그러면 H는 2.1 얘는 3.0이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뺄게요? 그러니까 HCl이 되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돼. 쌍극자.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네. 얘는 전자를 빼앗기니까 부분적으로 델타 플러스.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델타 마이너스. 이해됐어?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는 전기음 성도가 작아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원자에서 전기음 성도가 커지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원자 쪽으로 화살표가로 표시하면 된다. 자, H2O는 누가 세니? 응? 산소가 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잖아. 구분형이잖아. 한번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 또 누구야? CO2지. 이렇게 되잖아. 이중결합이 두 개지. 누가 세? 산소가.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 다음 NH3지. 암모니아야. 누가 세? 질소가 세지. 얘는 근데 삼각불행이지.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자. 쌍극자 모멘트의 측정은 전류가 흐르는 두 금속판 사이에 일정 방향으로 배열하는 금속판의 전기 용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속판 사이에 전기 용량을 측정하여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됐지? 그리고 197페이지 한번 펴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유. 벌써? 자 보자. 1번의 개념 확인 문제에서 전기음 성도, 유효액자나 원자 반질은 4번의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6번에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 결합. 9번에 쌍극자 모멘트, 전하량,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1번에 공, X, X, 00. 3번에 1번에 CH에서 탄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델타 플러스. 탄소하고 질소 중에서 2번에서는 탄소가 부분적으로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질소가 델타 마이너스. OF에서는 산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델타 플러스, 플로린이 델타 마이너스. 3번에 3번, 4번에 가가 니은디귿, 나가 기억. 5번에 가가 극성 공유결합, 나가 무극성 공유결합, 다가 이온 결합. 6번에 X00X. 틀린 게 왜 이렇게 많아?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좀 쉬어. 네. 힘들다.
왜? 집 가고 싶어. 집으로 가고 싶어. 밥도 먹고. 야, 루이스 전자점식 보자. 네. 왜 안 먹었어? 뭘? 네. 왜 안 먹었어?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늦게 일어났거든요. 12시 하거든요. 11시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편의점에 가고 들어가서 뭐 먹지? 그렇게 또 내려가면은 올라오는데 거리 걸려서. 자, 네. 이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공유결합을 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전자를 갖다가 점으로 찍어갖고 나타낸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으로서 자 원자 사이에 화학결합을 갖다가 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 뭘 나타냈다고? 원소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 점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화학결합을 편하게 나타낼 수 있어. 특히나 공유결합이야. 그럼 보자.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식으로서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원자의 전자점식 봐봐.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뭐가 있냐면 자 원소기호의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그린 다음 다섯 번째부터는 쌍을 이루도록 표시한다. 그리고 홀전자가 있는데 홀전자는 각 원자에 포함된 전자 중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서 원자가 화학결합을 할 때 쌍이 된다. 홀전자는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서 얘들은 이제 화학결합할 때 쌍이 되는 거야. 꼭 봐봐. 자, 원자번호 9번인 플로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자가 전자 9개지. 7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고 여기에 하나만 홀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만 있는 거지. 그 다음 봐라. 알루미늄은 원자번호 13번이지. 그럼 원자과 전자가 3개지.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은 위, 아래, 옆에 홀전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자 1, 2주기에서 루이스 전자점식 표기해볼게. 1, 2주기에서 자 수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표시해볼게.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그 다음 여기서 봐라. 얘 하나지. 이렇게 하나만 보시면 얘도 하나야. 야, 이쪽은 다 같네. 얘 2개지. 양방향 표시. 얘 2개. 얘 3개니까 3방향 표시. 얘 4개니까 4방향 표시. 이해됐어? 얘 5개니까 한 방향 2개, 나머지는 1개씩. 응? 얘 2방향에
2개, 나머지 두 방향 한 개씩. 응? 이해됐어? 같은 조금 표시가 같지. 플로리는 세 방향 2개, 한 방향 하나. 이해됐지? 근데 18쪽은 다 8개 있잖아. 표시 안 해버려. 표시 안 해버려. 어?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원자의 루이스 전자식을 표현했다면 이제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자. 표현해보면, 자,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의 원소기호 사이에 표시하고 비공유 전자쌍은 각 원소기호의 주변에 표시한다. 야, 전자쌍이 뭐가 있어? 공유 전자쌍하고 뭐가 있어? 응?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 근데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이지. 즉, 봐라.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이야.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원자당, 한 원자당 누구? 질소는 몇 쌍? 한 쌍이야. 산소는 몇 쌍? 두 쌍이야. 플로린과 염소는 몇 쌍이야? 세 쌍이라 했지. 특히나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편하다. 인생이 편해진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보자. 야, 플로린을 표시해볼게. F2. F2를 표시해볼게. 자, 원자과 전자 7개지. 서로 하나씩 부족하니까 몇 개씩 공유해? 하나씩 공유하지. 봐봐. 그리고 공유 전자쌍 한 쌍이지. 아, 선생님 뭐라 했어? 비공유 몇 쌍이겠어? 세 쌍이지. 그러면 한 원자당 세 쌍이니까 비공유는 F2에 6쌍이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 H2O는 원래 산소는 몇 쪽이야? 16쪽이지.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어? 두 쌍이 있단 말이야. 원래 두 쌍이 있지. 그리고 몇 개가 부족해? 2개 부족하니까 수소 2개가 부족해. 그러면 몇 개가 되냐? 8이.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두 쌍이고. 야, 산소 하나 있으니까 비공유 몇 쌍이야? 두 쌍. 쉽지? 이거 알면 쉽지? 써놔잉. 이거 비공유 전자쌍. 아이고. 그리고 옆에 봐라. 암기에 홀전자는 공유전자쌍, 홀전자,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홀전자는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에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고, 공유전자쌍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이고, 비공유전자쌍은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이다. 그리고 루이스 전자점식과 옥텟규칙 봐봐.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화학결합을 나타낼 때 원자들이 옥텟규칙을 안 정확하게 나타난다. 단 두
동소나 황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뒤에 설명할 거야. 그 다음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자. 루이스의 구조 보자. 루이스의 구조. 야, 루이스의 구조는 루이스의 구조는 봐라. 자, 공유결합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한 공유전자쌍은 결합선, 단일결합이, 그 전자쌍 하나를 결합선 하나로 나타낸다.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그대로 나타내거나 생략한다. 자, 루이스의 구조식 또는 구조식인데 단일결합은 결합선 한 개로 표시하지. 선생님이 해줬지. 근데 결합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어. 전자쌍 한 쌍 공유하고 두 쌍 공유하고 세 쌍 공유하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두 쌍을 공유해야지만이 이중결합이고 한꺼번에 세 쌍을 공유해야 돼. 뭐 따로 결합하면 단일결합이야.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단일결합은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는 거야. 근데 봐라. HF 플로리나 수소야. 수소 두 개야. 이게 8개야. 그래갖고 공유전자쌍 한 쌍이 있고 비공유 몇 쌍이다? 세 쌍이 있다. 플로린이니까. 근데 결합선은 공유만 나타내. 이렇게 쓰면 돼. 비공유는 안 써버려. 이해됐지? 그 다음 저 F2도 H 여덟이지. 공유 한 쌍이고 비공유 원자당 몇 쌍? 세 쌍. 이해됐니?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 단일결합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H2O2 자, 산소는 비공유 몇 쌍이 있어야 돼? 두 쌍 있어야 되네. 둘, 8. 공유는 두 쌍 있는데 이중결합 아니야. 따로따로니까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표시할 때 구분형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 뭐야? 암모니아가 있지. 암모니아는 NH3야. 질소는 비공유 몇 쌍이 있어? 한 쌍, 새끼야. 산소가 두 쌍이고 플로린하고 염소가 세 쌍이지. 질소 있으면 비공유 한 쌍이고 세 개 부족하니까 수소 세 개하고 결합해. 둘, 8만 줘. 그리고 공유가 세 쌍인데 따로따로니까 단일결합이 세 개 있는 거야. 삼중결합 아니다. 그리고 공유전자성만 표시하면 이렇게 삼각구령이 돼. 이해되니? 다음 메테인이 있어. 메테인은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된다 4개야. 4개가 부족하니까 수소 4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둘, 8.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또 봐. 이렇게.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야. 이해됐지?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사중결합 아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 다중결합이 있어. 다중결합. 다중결합이 있어. 다중결합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다중결합이 이거 있어. 봐봐.
다중결합은 이중결합하고 삼중결합이 있지. 그럼 봐봐. 산소는 O2는 봐라. 원자가 있는데 6개지. 2개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비공유전자쌍 2쌍 있고 2쌍씩 있고 2쌍을 공유해. 8개. 그러면 공유전자쌍 2쌍이 있고 비공유전자쌍 원자 하나당 2쌍씩 이렇게 입니다. 맞고 이중결합. 얘네들은 한꺼번에 공유했지. 이중결합입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CO2를 보자. CO2는 중심 원자가 탄소야. 원자가 다 4개니까 4개 부족하니까 산소들하고 2개씩 공유하는 거야. 얘는 비공유전자 2쌍 있어야 되지. 이렇게 8개가 갖고 공유전자쌍은 2쌍씩 공유해. 비공유전자쌍은 2쌍이.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사중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질소가 있단 말이야. 질소가 있어. 아니? 질소가 뭐냐? 질소는 N2야. 원자가 5개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3개 부족하니까 비공유전자쌍 한 쌍 있고 3쌍을 공유하는 거야. 8개. 공유전자쌍 몇 쌍입니까? 3쌍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몇 중결합? 3중결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냐? 사이아나수소가 있어. HCl. 그러면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탄소는 원자가 4개지. 4개 부족하니까 수소하고는 1개씩 공유한다. 질소하고는 3개씩 공유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소는 또 뭐가 있어? 비공유전자쌍 한 쌍 있어야 되지. 그럼 2, 8, 8이 됩니다. 그러면 단일결합이 여기 하나 있고 삼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얘는 탄소하고 수소는 단일결합, 질소하고 탄소는 삼중결합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냐면 C2H2 에타인이니까. 야,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야 돼? 무조건 4개야 돼. 그러면 탄소는 100개가 부족해. 4개가 부족해.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해. 그리고 수소하고는 하나씩 공유해. 그러면 이제 8이잖아. 그러면 공유전자쌍만 있지. 이렇게 한 쌍, 3쌍. 8개 맞냐? 한 쌍. 하고 얘들끼리는 자기들끼리 3중결합, 지들끼리는 이렇게 단결합. 이해됐어요? 설명 다 했지? 그러면 이제 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보자. 이온의 이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복대 주식 만들려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될 때 이것들의 보자. 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보자. 이온이 될 때 루이스 전자 점식 보자.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부터 이온의 전하만큼 전자를 빼거나 더해서 표시하는 거야. 원래 봐라. 나트륨은 원래 1쪽이지. 그러면 홀전자 하나만 있지. 근데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얘는 전자를 잃어버리지. 그러면서 18쪽과 같은 전자를 배치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어? 전자 하나 내놓지. 이게 18조가 같은 전자지. 어이씨. 원자 같은 전자를 표시 안 하지. 그 다음, 자, 여기에 염소가 있었어. 염소는 17쪽이니까 몇 개? 7개 표시하지. 근데 옥텟 기준 만들려고 전자 하나 얻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18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표시 안 해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표시한다. 아예 얘는 표시를 해. 얘는 표시를 해버려. 얘는 표시를 해버려. 점 하나를 더하는 거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야 이온결합 물질의 루이스 전자 접시가 표시할 때는 어떻게 돼? 자,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분하기 위해 대괄호를 사용하고 대괄호의 오른쪽 위에 이온의 전화를 표시한다. 자, 그러면 야 이온 결합에서 씨발 진짜 루이스 전자 접시입니다. 이온 결합에서의 루이스 전자 접시 봐봐. 루이스 전자 접시는 딱 이거야. 첫 번째. 자, 보자. 자,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 되는데 나트륨은 이렇게 되지.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염소는 전자가 나와서 음이온이 되지. 이렇게 표시합니다.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1대2나 2대1이 되지. 하나의 놈을 가운데 쓰고 두 개의 놈을 양쪽 끝에다 쓰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누구야? 제일 처음에. 자, NaF야. NaF도 이렇게 표시하고. 플로리도 전자가 8개 되지. 그리고 음이온이 된다. 이해됐니? 그 다음 MgO도 Mg는 전자 2개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된다. 산소는 2개 얻어가지고 이가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파. 염화칼슘은 봐라. 염화칼슘은 어떻게 표시해? 선생님 말했지? 염화칼슘은 자 1대2란 말이야. 하나인 놈은 가운데다 써야 돼. 2개인 놈을 양끝에다 써야 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고 그 다음 네 번째 KCl 염화칼륨 일가양이 되고 일가음이요. 이렇게 1대1로 표시했는데 1대1 놈은 앞에다가 양이온 쓰고 뒤에다가 음이온 쓰는 거야. 산화칼슘 전자 2개 잃고 이가 양이온 되니까.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전자 2개 얻어서 이가 음이온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화리튬이야. 그러면 2개인 놈을 양쪽 끝에다 쓴다 되겠지.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 보자. 자, 옆에 수산화이온의 루이스 전자 점식과 루이스의 구조. OH-는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게 아니지. 원자 단 이온이단 말이야. 원자가 단체로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자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결합하여 하나의 이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이온의 범위를 표시할 때 표시하기 위해 대괄호 사용하는데 이때 대괄호의 오른쪽 위에는 전체 전을 표시한다. 응?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하나지. 그러니까 OH-는 표시할 때 자,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해갖고 마이너스 또는 여기는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지. 그러니까 결합선 하나로 표시한다. 이해됐어? 네. 그리고 자 봐라. 자, 음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18쪽과 같은 전자 변출이 붕괴되는데 원자간 전수가 0이 되지. 그러나 음이온을 전자점식으로 표현할 때는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있는 전자 8개를 다 표시해. 양이온은 표시 안 해버려. 이해됐지? 가지고 자 200페이지하고 201페이지 한번 풀어봐. 야, 하기 전에 여기 좀 주물러봐. 어깨 좀. 여기 승모근 좀 주물러봐. 아우, 승모근은 아픈데 내가 못 주무르겠다. 안 올라가.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거 무슨 느낌인지 알지? 승모근. 팔이 안 올라가니까 못 주물러. 시원하다. 졸라리 아픈 것 같다 내가. 거기가. 진짜 너무 아프다. 막 뭉쳤지? 네. 엄청 뭉쳤지? 네. 힘들어 죽겠다. 손이 안 가니까 내가 못 만지잖아. 힘들다 진짜. 진짜 힘들어. 됐어? 문제 풀어. 좀만 하면 돼, 재영아. 이제 10몇 분만 하면 된다. 집 가서 짐 싸요. 짐도 안 쌌어요. 일단 뭐 저녁에 싸면 되지. 뭐 집 싸는 거 한 20분이면 싸잖아.
알겠냐? 1번에 보자. 1번에 원자가 전자, 2번에 홀전자, 3번에 공유전자쌍, 4번에 비공유전자쌍, 5번에 루이스 구조, 1번에 XX 공고, 3번에 2번에 1번에 DCB 수이다. 야, 전기음성도 BCD에서 D가 제일 높지. 플로린이. 그리고 공유전자쌍 수는 B2는 3개, D2는 1개. 그 다음 2번에 3번에 공유전자쌍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3번에 2번, 4번에 자 전기 2주기 원소인데 자 Y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 했지. 네. 그러면 2주기 원소에서 누구냐? 야, 비공유가 Y가 플로린이겠지. 그 다음이 X가 누구니? X가 비공유전자쌍 2개 있으니까 산소야. Z가 또 누구니? 탄소야, 탄소. 그래서 자 보자. 4번에 양극성 2개 작다.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나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어떻게 쓰면 돼? 야, 전부 다 단일 결합이 하나씩만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이거하고 너 뭐냐?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지? 또는 이렇게 써도 돼. 비공유전자쌍 안 나타나도 되고 나타나도 돼. 6번에 00X 보자. 넘겨서 야, 숙제는 여기까지 207페이지까지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할 거야. 그래갖고 저번에 나눠줬냐 이거? 바로 가지. 네. 바로 가지. 네. 좋지? 다도 돼? 오늘은 네. 요거 다음 주에 쉬고